안녕하세요. 요한신의 김요한 목사입니다. 이번엔 저희들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영화 한 편을 골라봤는데요. 조금 뒤에 그 영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우리 3명의 남자들이 좀 칙칙하게 진행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우리 김수국 아나운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수국입니다. 사순절 동안 좀 이번에 생각해봤으면 하는 영화 제목은 스트레이트 스토리입니다. 미국 영화고요.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스릴이나 액션 이런 거를 기대하면 좀 어려운 영화고요. 근데 이런 영화를 어디서 이렇게 알아내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이런 우연히 영화. 만난. 스트리트 스토리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가 고르신 거예요? 누가 제가 몰랐겠어요. 골랐는데요. 이거 네. 진행자 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한 씨네니까. 그렇죠. 영화 속 주인공은 사실 어르신이잖아요. 이 70대.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형과의 관계가 구체적인 안 나오는데 영화 속에서 관계가 안 좋아요. 싸웠다고. 서먹서먹해요. 맞아요. 근데 그 형을 말하자면 찾아가는 그 여정,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느냐가 요게 좀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영화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게 미국의 시골이에요. 시골이죠. 진짜 시골. 네. 거긴 정말 옥수수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틀 동안 운전을 해서 시카고까지 간 적이 있는데 아주 지루한 옥수수 밭만 펼쳐져서 그냥 내가 어제 온 길로 오늘 다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원. 데자뷰. 큰 평원이구나. 네. 긴 평원. 네, 그 지루한 여정을 지금 이 엘빈 스트레이트 할아버지가 6주간 잔디 깎는 기준.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속 5km인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야드 그런 게 넓다 보니까 잔디 깎는 기계가 집마다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교통수단은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Alvin, you're gonna get blown off the road. That's what I'm afraid. 주로 백그라운드 뮤직이 음악이 뭐냐면 이거 그렇죠. 왜 잔디 처음부터 깎는 끝까지 그냥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깔아볼 테니까.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무려 한 뭐 700km 정도? 그러니까 700km면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의 직선 거리가 한 400km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왕복하는 거죠. 저 잔디 깎는 기계를 타고 갔을까요? 차를 몰고 가면 물론 편할 텐데 일단 운전 면허증이 없습니다. 없죠. 시력도 안 좋아요. 시력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도 가능했을 텐데 그런 운전자를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성향? 맞아요. 그런 내가 할게, 내가 이 여정을 끝낼게 이런 그렇죠. 대사를 하더라고요. Rosie, I've got to go see Lyle. And I've got to make this trip on my own. I know you understand. 제가 정말 제일 감동이 되는 게 그 부분 같아요. 이제 불편함을 고수하고 일부러 그 길을 뭐 더 편하게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외롭고 느린 하지만 방법을.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 리차드 판스원스죠. 제가 놀란 게 57세에 배우로 데뷔를 했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78세에 이 영화를 찍어서 첫 주연작으로 그래서 나무주연상,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오르고 사실 이거를 찍을 때는 또 투병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아, 많이 그때? 아파서 나이도 뭔가 신경질을 좀 나을 수 있어요. 연세도 연세지만 보면 털털털털 하다가 신경질 내다가 털털털 하다가 어쨌든 이 여행이 한 6주간의 코스잖아요. 이걸 타고 아까 어떤 소리였죠? 네, 요거를 느끼는 그것만 하고 6주간을 가면 되겠네요. 가는데 근데 그렇게 6주간 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죠. 또 왜냐면 이게 속도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 영화의 어떤 핵심을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 혹시 영화 보시면서 어떤 특히 기억에 남는 그 만남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잠깐 얘기.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임신했는데 가출한 네. 소녀가 있어요. 네. I can get a ride. Are you hungry? 이 할아버지인데 임신한 소녀가 되게 툴툴대고 짜증도 내고 What a hunk of junk. 그러는데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My family hates me. They'll really hate me when they find out. 잔소리를 안 하고 들어주니까 이 소녀가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딱 하나예요.
When my kids were real little, I used to play a game with them. I'd give each one of them a stick and one for each one of them. And I'd say, you break that. Of course they could, real easy. Then I'd say, tie them sticks in a bundle and try to break that. Of course they couldn't. Then I'd say, that bundle, that's family. 그래서 결국은 이 가출한 소녀가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실히 몰라요. 집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안 나와 갈 있지만 것 이렇게 같아요. 암시가 있죠. 나무 다발을 모아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자니까 하나의 나뭇가지는 약하지만 가족은 강하다를 이렇게 암시를 이거 해놓고 얘기해준 스토리를 나뭇가지로 맞아요. 이렇게 표현해놓고 표현을 없어졌잖아요. 해놓고 없어졌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참 좋았던 게 음악이에요. 저 털털 털다 그린다는 음악. 아, 깔아드려요. 이게 포크 음악이 포크 음악과 주인공의 이야기와 주인공의 나이와 주인공의 그 삶의 여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드는 여정하고가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여기 석양이 많이 나와요. 카메라가 하늘을 많이 비춰줘요. 가는 길이 정말 아름답죠. 네. 그 길하고 음악하고가 정말 뭘 만난 사람 얘기 그래서 뭔데요? 저도 그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난 사람 사람 얘기 얘기. 아니었어요? 좀 많은 사람을 중요하잖아요. 사실 뭐 질문에 상관없이 아니 얘기해 왔으니까. 그거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네. 영화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네.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숱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뭐 메시지지만 그 영화가 그 감정선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과속을 하면서 막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할아버지가 별 반응을 안 해요. 감정이 굉장히 정제돼 있어요. 표현을 안 해요. 인생이 속도가 아니고 천천히 가더라도 자기의 방향을 갖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걸 하늘로 보여주고 석양으로 보여주고 뭐 길에 가는 그 들풀로 보여주고 이 길을 보여주면서 아 인생은 정말 방향이구나 속도가 아니고 그 말이 맞구나. 사람은 언제? 그러니까 사람 기다리고 안 나올 것 있어요.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써니 목사님 어떤 만남? 저는 그 누구죠? 마지막에 술집에서 만난 아, 네. 그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주인공 할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금주를 했어.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제 형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I haven't had a drink in a lot of years, but now I'm going to have me a cold beer. What flavor? 약간 두 가지 이유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하나는 자신이 스스로를 금지했던 그 맥주를 한 병 하면서 약간 저는 다 왔다는 얘기가 여기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인간의 약함을 한 번 더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혹시 이 영화 또 보시면서 우리 그 비코드, 바이블 코드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일단 근데 처음부터 네. 그 My Brother Lives in Mount Zion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사는 형님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Going to see my brother Lyle in Mount Zion. 처음에 이 문장이 나오자마자 아, 내 시온산에 사는 형님을 보러 간다라고 할 때부터 아 이거는 약간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지 않았을까. 저는 영화 전체가 약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골 깊게 싸운 형님을 평생에 걸쳐서 이제 떨어져 살다가 용서를 구하러 가는 여정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화해라는 이제 그 목표를 놓고 가는 여정인데 그 와중에 이제 느림의 미학이 있는 거죠. 네, 야곱도 사실 그 여정이 길잖아요. 가면서 뭐 이렇게도 머리를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그 여정을 쭉 가는 네, 그래서 야곱의 입장의 영화가 아니었나. 저는 여기 어떤 성경 말씀이 기억나냐면 사실 책 제목도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은데 한길 가는 순례자 한길 가는 책이 순례자. 있죠. 유진 피터슨인가요? 네. 피사생. 그 내용처럼 이 영화가 보여주는 그 스토리의 어떤 맥락이나 흐름도 저는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떠올렸거든요. 우리 어떤 믿음의 선배들도 있지만 이렇게 한 길을 가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한 그 출발점이라면 그걸 또 완성케 하시기 때문에 물론 가면서 이 길을 가면서 우여곡절도 있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이런 부분들 부딪히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길을 간다. 순례자다. 그러니까 어떤 관광객이나 투어리스트가 아니라 한 길을 가는 그런 여행자. 저는 뭐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 스토리의 핵심은 용서라고 생각해요. 딱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스트레이트 할아버지가 형한테 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에도 한 가지 주제가 용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그 가출한 여성, 그리고 2차 대전 때 참전했을 때 그 기억, 자기 스스로를 용서 못하는 것, 그리고 또 사슴 킬러 아줌마,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용서하세요, 막 용서하십시오, 아멘,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용서라는 게 저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과 같이 여정 같아요, 여정. 어쩌면 평생일 될 수도 있고 뭐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과정도 스토리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이제부터 용서 딱 한 게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렇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심 통해 또 희생, 여러 사람 또 만나시고. 용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변화. 우리는 영화를 보면 어떤 그 해결을 참 원하잖아요. 끝을 그거는- 원해. 예, 늘 끝을 원해요. 마지막에도 이 형이 뭔가 내가 너 용서해주는 용서한다 장면. 이런 장면 없어요. 네. 여기까지 온 거야? 네. 그리고 그냥 둘이 가만히 하늘을 보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선임 목사 얘기대로 용서의 몫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이 용서하고 안 하고에 가는 건 그 사람의 거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과정을 밟아가는 것, 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화해고 용서가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용서 안 한다 그래도 맞아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조금 바뀐다든지 굉장히 이 프로세스를 생략해버리게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빨리 용서해야 되고 빨리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들어야 내가 안심이 되고 편안해요. 그렇지. 그 빨리 이거 나를 위한 해결하고 거예요. 싶어해.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우리 이경 PD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배경을 많이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로 가면 빨리 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거나 이런 경운기스러운 걸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하늘, 밭, 그렇지. 또 하늘, 또 밭.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적이 있어요. 걸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이걸 걸으면서 어떤 대단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음 없거든요. 그냥 걸으면서 계속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풍경.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 뭐 결과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광경들을 봐가는 것, 살아내는 것, 걸어내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실 때 그런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누군가를 그렇게 끝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저 시청자들 몫인데 그거를 왜 강요를 해요? 이경 PD님도 별로 자제 없이 막 하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마음속에 이 사람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도 중요하죠. 결과는 뭐 방향성이 근데 중요한 뭐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용서를 안 하겠다라고 그러는 거를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용서를 배웠는데 당신은 왜 용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형도 스트레이트 할아버지도 거기에 가면 형한테 용서를 받을 거는 확신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지. 그리고 중간에 그 권하잖아요. 차로 데려다 주겠다. 친절한 아저씨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게 Well, you know, Elvin, there's a lot of hills bigger than Claremont's between here and Zion. I mean, even if you get that mower running again, there's no guarantee it won't break down. Well, you're a kind man talking to a stubborn man. I still want to finish this the way I started it. 확신, 결과는 맡겨야 되는 거고 확신은 없어도 근데 그 가는 길에서 어떤 뭐랄까 용기나 그런 건 있어야 되죠. 믿음이라 할까요? 이런 건 그렇죠. 또 좀 있어야만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없이는 또 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장하는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맞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내는 거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어쨌든 관계의 존재잖아요, 사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관계의 존재로서 오늘 우리가 다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뭐 감당해야 될 혹은 용기를 내서 결단해야 될 혹은 찾아가야 할 상대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혹시 한 줄 평 영화를 보신 다음에 한 줄 평 짧게 소개해 줄 수 저 있을까요? 한 줄 평 하겠습니다. 네. 그겁니까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느리게 살자. 그렇죠. 네. 느리게 살자. 비슷한 음악 했는데요.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이거 그냥 방언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학적 표현. 지금 문학적 방언, 표현. 덜덜덜 방언을 한 거예요, 지금? 지금 빠르게 살자는 이거 아니, 빠르게 살자는 다다다다다 이거고. 아니지. 네, 혹시 한 줄 평? 한 줄 평. 이 있으시면. 영화 한 줄 평. 저는 깜깜한 밤 하늘에 쏟아지는 별 같은 영화 야, 준비했네요.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 삶의 속도보다 성숙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 또 방향성. 그래서 그 방향성을 내가 잘 못 찾고 헤매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이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영화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스트레이트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